오늘 리뷰는 바로 HGC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 시드 시리즈의 그 코믹스 외전입니다. 건담 시드 아스트레이 천공의 황녀에 등장한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고요. 기본적으로 가베라 스트레이트에 사용을 하던 레어 메탈을 가지고 이제 외장을 또 이렇게 레어 메탈로 뒤덮었다라는 걸로 해서 무지막지한 방어력을 거의 이제 파괴 불가능한 무적의 외장을 갖게 될 뻔했다. 될 뻔했던 기체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레어메탈 일부를 다른 기체에다가 줘버리는 바람에 이제 완전한 레어메탈을 덮지는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발매했었던 그 빌드 시리즈의 로드 아스트레이 더블 리베이크를 베이스로 만들어졌고요. 실제 이제 그쪽은 설정상으로 따지면 바리에이션이 돼야 되는 애인데 이제 원본이 얘인 거죠. 이제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가. 그러니까 원본이 나중에 나온 거다. 그래서 발매는 웹 한정으로 2022년 4월 달에 발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2,400엔으로 발매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아무래도 좀 아쉬운 구석이 많은 프라모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절은 더블 리베이크에서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좀 크게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도 전부 꺼내봤는데 구성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애초에 무장을 막 이렇게 장식을 많이 달고 있는 애가 아니어서 먼저 스티커 보도록 합시다. 스티커는 테트론 실과 그리고 호일 실 들어갑니다. 테트론 실 같은 경우는 몸 곳곳에 들어가는 무늬들을 이렇게 치장을 위해서 부착을 하는 방식인데 재단 자체가 파츠의 사이즈에 맞게 재단이 되어 있어요. 그냥 떼서 붙여도 문제가 없을 수준이고요. 대신에 이 호일 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곳곳에 사용을 합니다. 특히나 스커트에 통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더블 리베이크 때도 그랬는데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요. 이 복부에 사용되는 것도 그렇고 그 외에 뭐 발목이나 손목이나 이런 데도 이곳저곳에 스티커가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메인 무장인 로드 롱소드, 마치 택티컬 암즈 같은 사이즈 그런 분위기. 일단 길이부터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본체보다 길고요. 자로 재봐도 사이즈가 21.5cm 나오네요. 손잡이까지 해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길이를 자랑하는 무장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도심 부분 자체는 이렇게 좌우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걸 또 분리해가지고 다른 무장 형태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원래 요 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끝부분. 여기는 원래 다 검은색이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회색으로만 사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뒤로 빼주면은 이 밑에 있는 사복검 파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짜잔! 이 손잡이 부분에서 이렇게 사복검 형태로 해서 모드 변경으로 무장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사복검 파츠 자체는 연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휘어도 문제가 없는 정도. 사복검 파츠 자체에도 디테일은 꽤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멋들어진 형태고요. 대신에 이 끝부분이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뒤에가 빈 공간이 있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남은 롱소드 부분은 이렇게 안쪽에 검은 색깔 이 연결 파츠를 떼어내고 이렇게 좌우를 분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수납되어 있던 손잡이를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끝까지 가져가면은 이렇게 쌍검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쌍검 외날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수납되어 있던 손잡이로 이제 무장을 쥐는 거죠. 그리고 이 날의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주게 되면 쌍검 양날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무장을 만들어 사용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백팩입니다. 이 백팩은 이 로드 롱소드를 수납하기 위한 수납용 백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백팩 자체도 막 날개가 달려있고 요거 자체도 약간 날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조인트를 이렇게 탈거를 한 다음에 떼어낸 다음에 무장에 이 중간 연결 파츠 있죠. 이 뒤에 보면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 구멍에 맞춰가지고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방금 떼어낸 파츠를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백팩의 수납이 완료가 되죠. 이대로 그냥 로드 아스트레이의 등에다가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역시 정면에서 보잖아요. 이게 무게중심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문득 들거든요. 괜찮나 싶긴 하네요.
그리고 정크 파츠는 4개 남습니다. 이제 더블 리베이크에서 사용하던 어깨 외장이랑 관절인데 이건 정말 더블 리베이크에 맞춰져 있는 거라 가지고 이제 형태는 비슷하더라도 뭐 조인트의 규격이 좀 다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런너를 보면은 B 런너랑 그리고 C, D 런너까지는 이제 로드 아스트레이 더블 리베이크 런너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관절이랑 기본 외장이랑 이런 게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E 런너랑 F 런너가 이제 로드 아스트레이 신규로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바뀐 블레이드 안테나, 머리, 아니면 뭐 빨간 색깔 라인 파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죠. 자, 그럼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확실히 그 아스트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아스트레이의 분위기가 아주 물씬 납니다. 전체적으로 좀 프레임도 좀 드러나 있는 느낌에다가 대신에 좀 뭔가 붉은 색깔 라인이 추가되어 있다든가 조금 이제 분위기는 아스트레이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위해 대표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HG, 같은 144분의 1이지만은 키 차이가 좀 납니다. 로드 아스트레이 쪽이 좀 더 머리 반 개 정도는 더 크네요. 블레이드 안테나까지 하려 그러면은 더 커지고요. 그리고 확실히 분위기는 아스트레이가 맞다. 뭐 흉부의 전체적인 실루엣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나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다리의 외장이 일부 감싸져 있고 뒤로 돌려보면은 프레임이 좀 노출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좀 비슷하긴 한데 오히려 로드 아스트레이 쪽이 감싸고 있는 외장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스트레이스럽다 싶었던 부분이 머리 부분, 특히나 이 이마 라인인데 이 깊고 깊은 미간, 요 블레이드 안테나부터 눈까지 닿는 이 깊고 깊은 구간 있죠? 이게 굉장히 아스트레이스럽다라는 느낌이기도 하죠. 그리고 프라모델 자체는 앞서 그러니까 로드 아스트레이의 발매보다 2년 먼저 발매했었던 이 로드 아스트레이 더블 리베이크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히만 보더라도 요 뭐 팔이라든가 다리, 뭐 앞에서 보니 다리라든가, 그리고 더블 리베이크 가만 보면은 이 흉부 떼어내면은 로드 아스트레이 흉부가 그대로 나와요. 똑같은 디테일에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몸통 자체가. 뭐 등도 마찬가지고요. 등도 이렇게 떼어내면 등 로드 아스트레이 등 그대로 나옵니다. 대신에 관절도 다 이때 더블 리베이크 때 관절을 그대로 써요. 팔꿈치, 무릎, 고관절, 허리 뭐 등등등 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리베이크랑 동일하게 뭐 팔꿈치도 C형 파츠, 무릎도 C형 파츠 그대로 쓰고 있고요. 어깨도 어깨 외장은 별도 가동하지 않는 그 구조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머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세히 볼 텐데 제가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블레이드 안테나의 빨간 색깔 중앙 파츠가 짠 약간 뒤틀려 있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뒤틀려 있지 않아요? 이게 가만 보니까 이 빨간 색깔 파츠의 조인트 자체가 살짝 옆으로 틀어져 있더라고요. 되게 미묘하게 틀어져 있어요. 미묘하게. 그래서인지 뭔가 미묘하게 중앙이 안 맞다. 애매하게. 뭐 그걸 제외하면 블레이드 안테나 자체의 디자인 약간 왕관과도 비슷한 그런 느낌. 굉장히 화려한 분위기의 블레이드 안테나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얼굴 부분, 제가 머리가 정말 괜찮았던 게 파츠 분할이 참 좋아요. 이게 눈에만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눈에만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이 턱 부분과 그리고 양옆에 이 하얀 색깔 작은 부분까지도 다 분할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제 머리 위를 봐도 하얀 색깔 파츠들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친구 뒤통수에도 얼굴이 달려 있습니다. 짜잔! 뒤통수의 발칸 디테일부터 눈에도 스티커가 쓰이고요. 이 스티커 자체는 이 이마에 있는 요 빨간색과 한꺼번에 부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약간 난이도가 있는 스티커예요. 그 외에도 뭐 볼에 덕트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아무튼 되게 아스트레이스럽게 되게 잘생겼어요. 머리 디자인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 흉부에는 전용 마킹 실을 통해서 이렇게 무늬가 하나 들어가는 형태고요. 무늬 자체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흉부에 이런 덕트 디테일부터 해서 이런 부분도 잘 들어가 있고요. 흉부에는 이 파츠 분할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파츠 자체 조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 되어 있고요. 대신에 복부의 회색깔, 아예 통으로 스티커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더블 리베이크 때부터 이 복부에는 스티커를 쓰던
부분인데 여기도 똑같이 솔직히 신규 금형 들어가면서 여기 분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몸통 안쪽으로는 뭐 흉부 위에 이 검은 색깔 파츠 분할된 부분이나 몸통 안쪽에는 프레임 자체는 회색깔 런너를 사용을 하죠. 회색깔 파츠. 그리고 등으로 가면은 등에도 굉장히 디테일이 좋은 그런 형태의 외형입니다. 약간 굳이 따지면은 기존의 레드 프레임의 뒤통수 같은 느낌? 이렇게 레드 프레임 뒤통수가 딱 요런 분위기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자체도 되게 아스트레이스러운데 좀 더 이렇게 확장된 날개가 달린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깨 안쪽에는 이렇게 하얀 색깔 라인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에도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어깨 바깥쪽에도 외장이 들어가는데 여기 스티커가 쓰입니다. 이 안쪽에 센서 부분에 스티커가 쓰입니다. 위아래 두 개가 쓰이고 이 무늬 부분도 이제 마킹실을 통해서 이 무늬를 부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깨 뒤로 가면은 특유의 아스트레이 특유의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 이 부분도 굉장히 아스트레이스러운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은 좀 이게 뭐랄까 기존의 아스트레이랑은 또 많이 다르죠. 느낌 자체가. 굳이 따지면 이것도 약간 뒤통수에서 볼 법한 그런 실루엣이긴 한데 뭐 아무튼 느낌 자체는 괜찮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팔 부분입니다. 팔. 제가 처음에 로드 아스트레이를 봤을 때 이 붉은 색깔 라인을 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스포츠웨어 입었나? 이런 느낌. 왠지 줄 3개가 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왠지 느낌이. 아무튼 그런 느낌도 있었고 여기가 좀 파츠 분할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의 상박 하박 다 파츠를 4개나 겹쳐서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파츠 분할이 굉장히 살벌하게 되어 있는데 팔 앞부분에 검은 색깔 외장이 쓰이고요. 그 안쪽으로 회색깔의 프레임이 쓰입니다. 관절도 회색깔로 되어 있죠. 그 뒤로 붉은 색깔의 프레임 파츠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고 그 뒤로 하얀 색깔 외장이 한 번 더 씌워지는 형태입니다. 파츠 자체가 굉장히 이게 4겹으로 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리고 스티커는 요 팔꿈치의 센서 부분에 위아래로 쓰이는데 여기가 스티커가 좀 별로였어요. 스티커가 요 초록색, 흰색, 초록색에서 일체형인데 저는 흰색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애매하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흰색 부분 잘라내고 초록색만 이렇게 부착을 한 상태고요. 그 외에는 뭐 기본적인 패널 라인 같은 거는 이쁘게 잘 되어 있고 손목에 아까 흉부나 어깨에서도 봤던 것 같은 그 무늬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도 마킹실이 사용이 되고요. 손 자체는 검은색으로 사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손등에 이 손목 외장이죠. 이 손목 외장 부분도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반으로 가면은 이게 좀 아쉬운데 스커트 정면에 있는 회색깔 요거는 스티커입니다. 회색깔이 스티커예요. 흰 색깔 파츠 위에 회색을 붙이는데 이질감이 좀 많이 드네요. 이게 더블 리베이크 때도 동일한 위치에 스티커를 썼는데 스티커 재단이 좀 이상해요. 약간 꽉 채워지질 않아요. 이게 잘 붙여도 이렇게 끝부분이 허연 부분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이제 접어 붙여야 되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좀 흰색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분명 잘 붙인 건데 좀 이래가지고 스티커 품질은 좀 아쉽다. 물론 아까 이 위에서 봤던 복부도 접어 붙이는 부분이라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 외에 뭐 사이드 스커트 깔끔하고요. 패널 라인 살짝 들어가 있고 뒤쪽 스커트 큼지막한 스커트 파츠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이제 추진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커다란 부분이기도 하고 이거를 떼어내는 것도 가능해요. 떼어내면은 안쪽에 또 스커트가 별도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다리 부분 전체적으로 길쭉길쭉 그러면서도 이제 굴곡이 어느 정도 있는 디자인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더블 리베이크에서 엄청 바뀐 건 아니에요. 파츠 분할 상태도 거의 똑같은데 이 색깔이 좀 더 다채로워졌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허벅지 부분에 앞에 스티커가 붙습니다. 초록 색깔 스티커 그리고 패널 라인들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아까 팔과 동일합니다. 파츠가 4겹으로 들어가요. 허벅지 뒤에 검은 색깔 외장, 그 안쪽에 회색깔 프레임, 빨간 색깔 프레임, 그리고 흰 색깔 외장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또 패널 라인도 여러 가지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허벅지 정면에서 보면은 좌우가 있는 허벅지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길 바라고 다리로 내려가면은 종아리 바깥쪽에 추진 장치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이 파츠 자체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걸 빼고 보면은 이쪽 역시 여러 겹으로 된 파츠로 되어 있죠. 심지어 이쪽은 종아리 쪽은 종아리만 파츠가 이제 3겹
앞쪽 3겹, 종아리 쪽에 흰 색깔 외장, 그리고 그 안쪽에 검은 색깔 외장, 그리고 회색깔 프레임 들어가고 그 사이에 빨간 색깔 프레임, 검은 색깔 외장, 흰 색깔 외장. 굉장히 많은 파츠가 쓰이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이게 그냥 조립돼가지고 그냥 다리 하나로 보이니까 적어 보이지, 조립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릎으로 가면은 여기도 초록 색깔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또 쓰는 데가 있는데 요 발목에 이질감 개쩌는 이 이질감 엄청 드는 이 검은 색깔 부분, 여기가 스티커입니다. 이게 그대로 검은 색깔 라인이 내려와서 이 덕트 커버까지도 검은색인 건데 이게 너무 스티커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뭐 발목 뒤로 흰 색깔 큰 외장 하나 들어가는 게 또 특징이네요. 뭐 전체적으로 패널 라인 자체는 이쁘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디테일 자체는 꽤 이쁩니다. 그리고 발도 보면은 이 발 바깥에 있는 빨간 색깔 있죠, 여기가 또 스티커를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발 조형 자체는 뭐 적당히 이쁜 발꿈치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은 목 부분 기본적으로 볼관절 씁니다. 전체적으로 뭐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가고요. 머리 자체를 그냥 돌려서 뒤통수에 있는 머리를 쓰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축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빼고 뒤로 넣고 이런 게 가능하고요. 숙이는 거는 많이 숙여지고 드는 것도 적당히 들어지네요, 그냥. 그리고 어깨는 기본적으로 볼관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폴리캡이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뽑혀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깨 바깥쪽에 있는 외장이 이런 식으로 좀 볼관절로 또 가동을 해주고요. 그리고 팔 자체도 이렇게 옆으로 드는 게 가능한데 어깨 외장이 별도 가동되는 건 아니라서 얘가 별도로 가동되는 건 없어서 팔 움직일 때 어깨랑 무조건 같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드는 것도, 팔 옆으로 드는 것도 딱 이렇게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관절의 한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나머지는 어깨 볼관절로 이렇게 들어주는데 90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폴리캡으로 감싸져 있는 이 어깨 관절이 막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 옆으로 드는 부분도 여기도 좀 약하길래 제가 보강을 좀 해놨어요. 순적 코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구조상 이 안쪽에 순적 코팅 너무 세게 하면은 파츠가 금 갈 것 같아가지고 약간만 했어요. 그리고 팔뚝 회전하는 부분도 이렇게 가능한데, 회전할 때 이게 특징 중 하나가 막 회전을 막 이렇게 하고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움직이다 보면은 어라? 팔이 왜 앞뒤로 가동을 하지?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가만 보면 이 빨간색과 회색 파츠가 사이가 벌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꽉 눌러줘야 됩니다. 꽉 눌러주면은 헐거운 것도 좀 잡혔네 하는 거랑 이렇게 앞뒤 가동하는 것도 현저히 줄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입니다. 그래서 크게 굽혀져요. 90도보다 더 움직이는 그런 형태인데 팔꿈치 관절이 위아래다 C형 파츠를 써요. 좀 두꺼운 파츠를 쓰긴 쓰지만 그래도 또 모르죠. 이 친구 무장이 뭔데, 로드 롱소드, 이 거대한 대검인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손목은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좀 불편한 게 아무래도 손등을 빼고 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손등 커버가 있다 보니까 이 손목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은 좀 있어요. 바깥쪽으로 많이 안 움직인다던가. 그리고 허리는 기본 볼관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좌우로 돌리는 거 편하게 돌아가고요. 흉부에도 볼관절, 위아래 다 폴리캡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 숙이는 부분, 드는 부분, 그리고 스윙하는 부분도 전부 다 볼관절을 통해서 그대로 가동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그 얘기 안 했다. 이거 복부에 쓰이는 스티커 있잖아요. 저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재단이 삐뚤어져 있어요. 지금 가운데에 이렇게 패널 라인 디테일 들어간 게 중앙이 아니잖아요. 분명 스티커는 정중앙에 제대로 붙였거든요. 근데 옆으로 틀어져 있다. 그리고 고관절,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나마 이제 스커트 가동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커트를 좀 가동한 다음에 프론트 하머 들면은 고관절 내부 공간 확보가 확실하게 되죠. 옆으로 드는 부분 이제 안쪽에 폴리캡 쓰입니다. 그래서 크게 들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드는 부분은 많이 안 들리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고관절이 추기동이 있어서 이렇게 고관절 밑으로 완전히 빼는 게 가능해요. 솔직히 뭐 스커트 가동 안 시켜도 될 정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90도 이상으로 크게 들어지고요. 아예 골반도 밑으로 완전히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솔직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기는 해요, 솔직히.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을 통해서 이제 90도 이상 굽혀지는, 많이 굽혀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90도 이상 굽혀지긴 하지만 대신에 이 아래쪽은 축관절이거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조립하는 그 구조인데 위에가 C형 파츠예요. 이게 그나마 팔꿈치는 이 뒤쪽으로 관절을 완전히 막는 커버 파츠가 있는데
요 무릎 위쪽 관절은 이거는 커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강도가 오래 갈까? 라는 생각이 조금 걱정이 좀 앞서긴 합니다. 그럼 벌써 리뷰한 지 4년 된 더블 리베이크는 어떠냐 하면은 심지어 얘는 종아리에 큰 파츠도 달고 있잖아요. 살짝만 흔들어도 좀 움직여요. 위쪽 관절이. 흔들면 흔들수록 그나마 오메가는 뒤쪽에 종아리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리고 더블 리베이크 팔꿈치 얘도 C형 파츠 그대로 쓰잖아요. 의외로 강도가 뭐 많이 저하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의외로 괜찮네요 팔꿈치. 아 반대라 그런가? 더블 리베이크는 손에 무겁게 드는 무장이 없으니까 아 이건 또 이제 오메가의 나중을 봐야겠네요 이거는. 자 그리고 발목입니다. 발목은 이제 볼관절과 폴리캡 볼관절 기본 이제 좌우로 꺾고 막 하는 거 가능하고 폴리캡이 한 번 더 가동을 해줘서 이제 안쪽으로 크게 꺾여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을 뻗는데도 보면은 위에 축관절이 있어서 뭐 크게 뻗고 굽히는 거는 심플하네요. 앞쪽에 앵클 가드가 가동되진 않으니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 허벅지 회전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저는 조립 직후에 되게 헐겁길래 저는 여기 지금 또 순적 코팅을 했거든요. 회전 축을. 솔직히 더블 리베이크 때보다도 헐거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구조는 거의 똑같거든요. 아 이 중간에 들어가는 파츠가 바뀌어서 그런가? 이게 빼보면 이 관절 축이 들어가는 이 중간 파츠 그러니까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로 치면 빨간 색깔 부분이 관절 축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파츠가 바뀐 거거든요 지금. 바뀌면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무릎 꿇기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고관절 축이동을 좀 상상 이상으로 써야 돼가지고 어색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무장 장착을 하고 백팩까지 다 끼고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게 그래도 뒤로 넘어가는 것 자체는 무게중심 조금만 잡아주면은 뭐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참 이 부분은 다행이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게 허리가 폴리캡이긴 해도 엄청 약한 형태는 아니어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무장 로드 롱소드 들려줘 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한 팔로 그냥 들고 있기에는 힘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드네? 손목에 좀 무리가 가는 것 같긴 한데 어깨는 그래도 좀 버티긴 하네요. 밑으로 막 축 처치고 그러지는 않네요. 괜찮네. 근데 이게 무게중심이 옆으로 가니까 이게 손목이 돌아버리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들려줘 봤는데 이것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공식 사진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즈가 있어요. 이렇게 검을 뒤로 하고 약간 이 뒤를 돌아보려는 요런 느낌의 분위기. 이 분위기가 굉장히 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장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런 대검 형태면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는 것도 한번 해봐야죠. 볼륨감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포즈 취하면서 보니까. 소체는 볼륨감이 막 크지 않거든요. 무장 때문에 갑자기 공간이 확 늘어나요. 자 그리고 대검을 들었으면 안 해볼 수 없는 그 포즈 용자검법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검이 크고 이제 본체에 비하면 무거운 편에 속하다 보니까 무게중심 잡는 게 조금 이제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포즈 이게 이렇게 용자검법 포즈 취하실 분들은 이제 다리 각도나 이런 거 특히 접지하는 거 이런 거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약간 이게 무게에 눌려가지고 지금 다리가 벌어질라 그래서 포즈 잡을 땐 조심조심.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 손목 커버 있죠. 이거 방향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빼서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면 돼요. 돌려서 다시 재조립해주면 되는 방식이라서 포즈 잡을 때 이거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복검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뭐 사복검 자체도 연질이니까 조금씩 이렇게 각도 꺾어서 이렇게 각도 약간 곡선으로 만들어줬는데 잘 어울립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딱 포즈 취했을 때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쌍검 형태로 외날 형태로 한번 쥐어봤습니다. 한쪽은 이제 기존의 손잡이 그대로 쓰고 한쪽은 자체 손잡이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양손으로 한번 들려줘 봤어요. 그리고 쌍검 형태의 양날 형태도 만들어 봤습니다. 요 형태로 약간 이거 굳이 따지면은 약간 거의 도끼급 아닌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확실히 방금 이제 외날 형태보다도 양날 형태가 더 세 보이긴 하네요. 힘이 더 잘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 그래도 외날은 외날만의 이런 좀 길쭉한 멋이 있다 보니까 요런 느낌의 포즈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약간 포즈 취하면서 느낀 거라 그러면은 약간 더불어 잔라이저가 살짝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좀 거대한 한송덤이라는 느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C 로드 아스트레이 오메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게 분명한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장점 조형 좋고요. 그리고 파츠의 볼륨감 상당히 좋고 분할 그럭저럭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스티커. 뭐 센서류는 그렇다 치더라도 발목에 뭐 덕트 커버라든가 아니면 손목 안쪽에 검은 색깔 라인 이런 것도 스티커가 좀 쓰이고, 특히나 스커트나 복부 같은 경우는 여긴 진짜 파츠 분할해주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관절 부분, 일단은 어깨나 허벅지 회전부 이런 데가 다소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움직이다 보면은 고관절 자체가 좀 분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파츠로 보면은 여기죠. 고관절 자체가 이게 막 움직이다 보면 어느샌가 이렇게 틈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리베이크부터 쭉 이랬거든요. 이렇게 틈이 벌어져가지고 분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의 C형 파츠, 이제 커버조차 없어서 좀 헐겁다라는 부분이나 뭐 팔꿈치는 그래도 꽤나 짱짱합니다.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점처럼 느껴질 것 같았던 이제 C형 관절이 걔보다도 더한 애들이 좀 있었다? 차라리 C형 관절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주더라 같은 느낌? 아무튼 간에 이걸 그대로 소체로 써가지고 로드 아스트레이의 이제 완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 아스트레이 G라든가 Z죠, G. 아니면 이제 천공의 황녀에 따로 나오는 이제 골드 프레임 아마테라스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